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중간고사 대비해서 그 뉴런에서의 흥분의 전도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가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 그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하면서 그것을 좀 다루고요. 그리고 또 근수축에 관련해서 문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기출문제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이건 한번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보여주고 나오면 여러분들 다시 또 설명이 필요할 때 다시 못 돌려보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영상 돌려보는 거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잘 견디고 끝까지 좀 잘 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교과서에서 빠진 부분,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로 설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들 보면 자극이 주어질 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치란 우리 교과서에 61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쪽 설명으로 역치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역치란 무엇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느냐? 자,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치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자, 자극이 주어져요.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 주어져요.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뉴런의 세포막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해서 이온을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칼륨을 안쪽으로 펌핑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먼저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는데 처음부터 막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나트륨 통로들이 다 열려서 확 유입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면서 유입이 되어지게 되는데 역치보다 작은 자극에서도 통로가 열리긴 열려요. 근데 작은 자극이기 때문에 잠깐 열렸다가 역시 주로 유입이 되긴 하지만 펌프에 의해서 다시 나가게 돼요. 자,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제 열리는, 그래서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어 있는 것이 펌프의 작용으로는 감당되지 않아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해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자, 선생님이 지금 회로도를 그렸어요. 회로도를 그렸는데 물리 시간에 봤던 회로도죠. 지금 회로도의 요소를 보면 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구가 있네요. 그리고 전선이 있고 지금 위에 그린 얘가 있는데 얘가 뭐죠? 스위치인데 자,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진 상태에서 스위치가 열려진 상태에서는 전구에 불이 들어와 안 들어오죠. 전선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스위치에 손을 대고 꾹 눌러줘요. 눌러주는데 눌러줬을 때 스위치가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른 거야, 안 누른 거야? 누르긴 눌렀죠. 근데 눌렀는데 아직 스위치가 닿기 전이니까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좀 더 눌렀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래도 아직 전류는 흐르지 않죠. 이것처럼 자,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뉴런에서 나트륨이 유입되긴 유입돼요. 그런데 유입됐다가도 펌프가 작동해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활동 전이까지는 발생하지 못하고 잠깐 변했다가 원상태로 분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치보다 작은 자극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다가 꾹 눌러서 스위치가 닿는 순간 그 크기만큼의 자극이 주어지면 역치만큼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활동 전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뉴런의 자극이 주어질 때 모든 자극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치만큼의 자극이 주어져야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제들 보면 다 어느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언급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스위치를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전구에 들어오는 빛의 밝기는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그래서 더 큰, 역치보다 더 큰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는 발생하는 활동전이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활동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건 자극이 크나 작으나 활동전이의 크기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거 하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언급되어질 수 있는 자료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다고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뉴런의 세포막의 한 지점에서 이온 기역과 니은의 막 투과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은 밖에서 안쪽으로 펌핑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 먼저 빠르게 열리는 게 어떤 통로가 먼저 열린다고 그랬죠? 나트륨 통로가 먼저 빨리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온의 투과도가 증가한 기역이 얘가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어서 동시에 같이 열리긴 열리는데 좀 천천히 열려서 이온의 투과도가 천천히 증가하는, 뒤어 증가하는 니은이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자극이 주어지고, 자극이 주어지기 전과 후에 시간에 따른, 시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봤었는데, 이 그래프는 자,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역이라는 니은이라는 각각의 이온의 막 투과도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먼저 투과도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기역이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를 나타낸 것이고, 니은은 뒤이어 투과도가 달라지는 니은이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된다. 그래서 앞에는 나트륨 이온이 투과도가 높아져서 많이 대량으로 유입하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유입에 영향을 받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T1일 때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T2일 때는 재분극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어지는 자료, 자, 이와 같은 자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림 가는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많은 기역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각각의 A와 B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니까 자, 자극을 기역의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니은의 자극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기역의 자극을 줬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흥분이 이동했을 것이고요. 니은의 자극을 줬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흥분이 이동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기역의 자극을 먼저 주면 A에서 활동전이가 먼저 발생하고, 니은의 자극을 줬다면 B에 활동전이가 발생했는데, 각각 어느 지점에 자극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을 때 나타나는 A와 B에서의 막전이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T1일 때 보니까 자, A는 지금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분극, 마이너스 70mV의 분극을 유지하다가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발생하고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는 현상, 마찬가지로 B에서도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B는 자극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기역과 니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활동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A는 조금 기다렸다가 발생하고, 또 똑같은 시간인 T1을 보니까, T1일 때 보니까 B에서는 자극이 활동전이 발생했다가 똑같은 시점일 때 T1일 때는 재분극이 한 요 지점까지 이동을 했어요. 막전이가 그때까지 변화하게 된 거죠. 근데 A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해서 요 상태, 탈분극에서 재분극으로 넘어가는 시점, 요 상태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A하고 B의 똑같은 T1일 때 자극을 받아서 막전이 변화가 나타난 상태를 보니까 B는 여기까지, A는 여기까지
막전이가 변했네? 그럼 막전이는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예요? B가 더 많이 변한 거죠? B는 여기에서부터 더 재분극, 더 진행된 상태니까. 그래서 B가 지금 막전이의 변화는 더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진도로 따지면 진도가 더 많이 나간 상태예요. 그러면 A하고 B에서 나타나는 공부하는 속도가 동일하다면 진도가 더 많이 나간 B가 먼저 공부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B에 먼저 자극이 도달하고 B 이어서 A에 자극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B가 먼저 흥분하고 A가 나중에 흥분했으니까 흥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주어진 곳은 기억과 기억 중에 니은에 자극이 주어졌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 자료도 이제 비슷한 자료예요. 비슷한 자료인데 그래프로 주어지지 않고 이제 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칩석돌기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표는 그림의 두 지점 X하고 Y 중에 둘 중에 한 곳, X의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Y의 자극을 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한 곳에 자극을 주고 흥분의 전도가 한번 일어났을 때 네 지점 D1, 2, 3, 4 각 지점에서 어떤 한 시점에 특정한 막 전위를 나타낸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다. 자, 표로 주어졌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에서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다시 재분극이 일어나고 과분극에다가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이런 막전위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각각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D1은 얼마? 마이너스 70mV네요. 자, D2는 플러스 30mV고요. D3는 마이너스 80. 그리고 D4는 마이너스 70. 그래서 D1과 D4는 보니까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자, 얘네들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자, 자극이 주어지기 전과 후에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 70mV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일 때 마이너스 70이었고요.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가 다시 재분극으로 돌아가다 과분극 가는 이 시점에도 마이너스 70mV가 있고요. 다시 분극으로 들어오는 이때도 마이너스 70. 그래서 마이너스 70mV만 보면 얘가 자극이 주어지기 전, 자극은 여기서 주어졌다면 자극이 주어지기 전에 분극인지 재분극으로 돌아가면서 과분극으로 가기 직전에 요때인 건지 아니면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지 이 각 지점의 막전위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D2하고 D3에서 주어진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mV 때의 막전위를 살펴보면 자, 플러스 30은 뭐 여기서 활동전위가 최대 플러스 30mV까지 가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쯤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0mV는 요쯤 탈분극에서 다시 과분극으로 넘어오는 요때쯤이 되겠고요. 그리고 D3에서의 막전위 마이너스 80은 과분극에 해당하는 요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D2하고 D3는 D2는 요 상태, D3는 요 상태쯤이 돼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자극을 주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막전위의 변화는 D2는 여기까지 진행됐고 D3는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누가 더 많이 진행된 거죠? D3가 더 많이 진행된 거죠? 그러면 어디에 먼저 자극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D3가 먼저 자극받고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D2. 그래서 오른쪽에서 흥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준 곳은 Y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그러면 D4는 마이너스 70 중에 더 먼저 자극이 도달했으니까 활동전이 다 발생하고 과분극 갔다가 다시 분극으로 간 이때가 되겠고요. D1은 이 중에 D2보다 더 많이 나간 상태 과분극의 요 지점은 안 되고 아직 그 전인 자극이 도달하기 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말의 집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의 자료입니다. 자, 이런 자료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료인데요. 자, 그림은 A와 B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자, 표는 A와 B의 지점 D1에 자, 이제 자극이 어디에 줬는지 찾으라고는 아니고요. 자극은 주어졌어요. 지금 A에도 D1,
B에도 D1에다 자극을 주었어요. 그러면 D1으로부터 D2까지 이동을 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 2, 3, 4 각각 4시점일 때 지점 2에서의 막전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1, 2, 3, 4가 주어졌는데 이 막전위가 얘네들이 어떤 게 T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시간이 어떤 흐름으로 순서인지 그건 안 주어졌어요. 그냥 무작위로 주어져 있고 1에서 4는 T1에서 4까지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것도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A와 B에서의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의 변화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A와 B는 흥분 전도 속도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동시에 A, B에 자극을 줬으니까 각 지점 D2까지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D2에서의 시간 변화에 따라 A도 B도 막전이가 이렇게 변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속도가 동일하다면 똑같이 어느 시점이건 상관없이 막전이가 동일하게 변했을 텐데 얘가 서로 다르네? 그 얘기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요 각 지점 A, D1, D2 각 지점에서 변하는 막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각 시점마다 형성되어지는 막전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서 확인해 볼 건데 그래프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에 A의 D2에서의 각 시점마다 형성된 1, 2, 3, 4가 T1, 2, 3, 4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각 막전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A에 대한 막전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자, 1번 시간대 얘가 T1, 2, 3, 4 중에 어느 시간대인지 모르겠지만 1번 시간대는 마이너스 60mV예요. 마이너스 60은 분극일 때 마이너스 70보다 좀 높은 한 요 정도 일 때도 마이너스 60이고 요 정도쯤에도 마이너스 6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0은 탈분극과 재분극에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2번 시간대는 마이너스 80. 이때가 되겠죠? 이때. 자, 그리고 플러스 20. 플러스 20은 요쯤 탈분극일 때, 재분극일 때. 그리고 플러스 10은 좀 아래.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이 여기일 수도, 마이너스 60일 수도, 마이너스 80, 플러스 20, 플러스 10인 상태가 되는데 어쨌거나 자, 각각의 탈분극, 재분극 둘 다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80 그리고 세 번째 플러스 20 네 번째 플러스 10 어느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이너스 80은 이때가 되겠고 그때는 다른 지점보다 막전이가 제일 많이 변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2번 시간, 이 2번 시간은 1, 2, 3, 4 중에 지금 막전이가 A에서 막전이가 제일 많이 변한 상태가 되니까 지금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 시점은 T1, 2, 3, 4 중에 순서대로 따지면 시간 흐름상 제일 먼저 그 다음으로 되어진다면 2번 시간대가 T4 시간대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T4일 때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 이때 자 B에 대한 막전위를 표시해 보면 1번일 때는 20여기 2번일 때는 10여기 3번일 때는 마이너스 65 여기 60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나 요걸 비교해 보세요. 2번 시간대일 때 보니까 똑같이 B에서는 막전이가 플러스 10 탈분극 아니면 재분극 둘 중에 하나인 상태가 되는데 어쨌거나 탈분극이 됐건 재분극이 됐건 B에서의 막전이는 변화가 탈분극일 땐 여기까지 또는 재분극일 땐 여기까지 나갔지만 A에서의 D2에서의 막전이는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지금 진도는 누가 더 많이 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A가 더 많이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속도는 A하고 B 중에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A가 빠른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가 A에서의 T4의 막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B에서의 T4에서의 막전이가 된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이제 얘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플러스 20은 여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65는 여기 탈분극 제분극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60은 탈분극 제분극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T4일 때, B의 T4일 때는 얘보다 탈분극일 때나 제분극일 때보다 어쨌거나 더 진도가 나간 상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제분극은 다른 지점의 제분극은 다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탈분극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랑 얘 플러스 10과 플러스 20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B의 T4가 탈분극인 시점에 여기가 된다면 그 뒤에 여기가 지금 제 시간대가 늦은 상태인데 그 뒤에 1번 시간대에 플러스 20은 탈분극 때나 제분극 때는 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B의 T4는 탈분극일 때 안 되고요. 제분극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B의 T4가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20은 둘 중에 하나가 B의 T3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 플러스 20인 롯데가 T3 시간대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65와 60은 마이너스 65, 60 다 순서대로 되어져서 더 진도가 많이 나간 마이너스 60이 T2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65가 T1일 때 그래서 여기가 T1, T2, T3, T4 이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각각의 플러스 A에서의 막전이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에서의 막전이는 T3일 때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6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T1보다 2보다 시간이 더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탈분극일 때는 안 되고요. 여기가 B에서의 막전이가 되겠고 그리고 T1이 플러스 20, 플러스 20은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T2일 때 플러스 10은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시간대인 T1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B의 T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10 여기가 A의 T2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의 T1은 탈분극인지 제분극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T2, T3, T4는 다 제분극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졌고요. B의 T3는 탈분극인지 제분극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T4는 제분극 그리고 T1과 T2는 탈분극 상태에서의 막전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보기들은 요거 해석하면 보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설명은 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런에서의 활동전이 발생과 그 전도에 관련한 그 속도 구하는 이런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올해 최근 지지난주엔가 3학년 언니들이 봤던 그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가와 나의 지점 D1으로부터 떨어진 D2, D3, D4 각 지점을 거리를 나타냈고요. 자, 표는 가와 나의 D1에 어디에 자극을 줬대요? 자, T1에 똑같이 자극을 줬어요. 가도 원에다가 자극을 줬고요. 나도 원에다 자극을 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 지점마다 이제 도달하면 활동 전이가 변하는데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속도가 주어졌죠. 가와 나의 흥분의 전도 속도는 하나는 1cm/ms, 나머지 하나는 2cm/ms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가 1cm/ms라면 나는 2cm/ms고 가가 2cm/ms라면 나가 1cm/ms라는 게 단정적으로 주어진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얘, 하나는 얘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가와 나의 D1에 자극을 준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대요? 4ms 지났을 때 각각의 지점의 막전이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가와 나의 속도도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가와 나의 D1에 자극을 주고 나서 D1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 전이의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요 4ms인 시간은 T1의 자극 준 후 떨어진 지난 시간이 4ms이고 요게 지금 현재의 시간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때 막전이가 D2, D3, D4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딱 이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딱 눈에 오는 막전이가 있죠. 뭐 마이너스 80mV 과분급 정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가의 D2는 자극이 도달한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마이너스 80이 형성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극이 도달한 다음에 3ms가 지나면 마이너스 80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의 자극을 줘요. 그럼 가의 자극을 주면 일정한 시간, 속도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걸려서 D2, D1에는 자극이 주자마자 이렇게 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D1의 막전이는 안 주어졌지만 자극이 주어지고 지금 4ms니까 4ms 가면 D1은 분극으로 돌아왔겠네요. 그래서 가의 D1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 됐을 것이고요. 가의 D2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80 자극이 도달한 다음에 3ms가 지났대요. 그러면 지금 가에서 D1과 D2, D1으로부터 D2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자, 자극이 도달한 다음부터 3ms가 지나야 마이너스 80mm 도달하는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 했어요? D1에 자극 준 다음에 4ms 지났을 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ms 전에 D2의 자극이 도달한 거예요? 3ms 전에 자극이 도달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3ms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ms 지났을 때. 지금이 뭐라고 했어요? D1에 자극을 준 다음부터 지난 시간. 그러면 가의 D1으로부터 D2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다? 1ms 걸린 거다. 자, 그럼 가는 1ms 동안 몇 cm 이동했다? 1cm 이동했다. 그러면 가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의 속도가 1cm/ms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나의 속도는 2cm/ms. 그래서 속도는 가보다 나가 빠르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막전이들을 확인해 보면 눌렸어요. 도필 때문에. 나머지 막전이들을 상태를 확인해 보면 자, D3는 마이너스 60이에요. 왜 마이너스? 자, D1으로부터 D3까지 떨어진 거리가 3cm네? 그러면 D1에서부터 D3까지 걸리는 시간은 3ms가 걸리는 거죠. 왜? 1ms 동안 1cm 이동하니까 3cm 이동하려면 3ms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3ms 걸려서 자극이 도달하고 지금 4ms니까 지금 4ms니까 자극 도달한 다음에 1ms가 지난 8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가 대략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D4는 지금 5cm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D1에 자극을 주고 D4까지 자극이 도달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5ms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4ms만 지난 상태니까 가에서는 어디까지 자극이 도달했다? D3하고 D4 사이 여기까지밖에 자극이 안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나의 D2는 속도가 2cm/ms니까 T1에서부터 D2까지 가는 데는 ms당 2cm 이동하는데 1cm 걸리니까 0.5ms가 나에서는 D2까지 0.5ms가 걸리며 자극 도달한 다음에 4ms면 3.5ms가 지난 상태니까 3.5, 3과 3 중간 6대 막전이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70 다시 분극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D3는 마이너스 60이래요. 자, D3는 마찬가지로 D2에서 D3 중간에 요 2cm까지 1ms 걸렸고요. 3cm니까 0.5 더 걸리니까 D3까지는 1.5ms가 걸린 것이고요. 1.5ms 걸려서 이동했고요. 그리고 나서
4ms면 2.5ms가 지나면 2하고 3, 요 중간이 되는데 그때가 마이너스 60. 예. 지금 탈분극 가에서의 D3 막전인 탈분극 때랑 같은 막전이 요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전은 똑같지만 가의 D3는 탈분극의 마이너스 60, 나의 D3는 재분극의 마이너스 60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D4의 막전이를 보면 가에서의 D4는 아까 전에 아직 자극 도달하기 전이니까 마이너스 70이고요. 나에서의 D4까지는 5cm니까 2cm 1ms, 또 2cm 1ms 걸리니까 도달하는 거. 자, D4까지 도달하는 데는 2.5ms가 걸리겠죠? 그러면 2.5ms 걸려서 이동한 다음에 자극이 도달한 다음에 4ms는 4mm에서 2.5ms 빼면 1.5만큼 걸린 이때 막전이가 되는데 이때는 탈분극이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되겠죠. 막전이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에서 마이너스 60 사이 요쯤이 되겠죠. 이 상태가 되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값은 모르겠지만 요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얘가 A하고 B의 값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얘는 다르겠죠. 자, 이번 중간고사 대비한 영상에서 준비한 그 전도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준비했고요. 물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본 사람들, 문제제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들 접한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중간고사에는 그렇게까지 살펴볼 건 없겠고요.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차츰차츰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 외에 또 이번 시간에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그 근절의 길이 변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 액틴만, 마이오신만 있는 각 부위의 변화들, 이걸 이렇게 다루는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한 3문제 정도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은 근육 섬유를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근육 원섬유는 두 종류의 필라멘트가 이제 여러 개가 겹쳐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필라멘트, 굵은 필라멘트인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얇은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굵의 마이오신, 그리고 양쪽으로 분포하는 것이 얇은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인데, 이렇게 부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Z선과 Z선, 근절의 길이, 근섬유의 마디, X의 길이 변화가, 자, 근수축은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겹치는 부분과 안 겹치는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의 변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부위 보면 Z선과 Z선 사이를 X, 근절의 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액틴의 길이 자체는 따로 명칭이 주지 않지만 마이오신 길이 자체, 이 부분을 어두 부분 A대라고 하는 거죠. A대는 이제 더 두껍냐 좀 밝으냐의 차이, 이 부위는 길이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A대의 전체 길이 변화는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항상 고정된 값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 그림처럼 요 기억이 있는 부분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기호로 뭐라고 했죠? H대라고 했고요. 자, 니은은 액틴만 있는 부분인데, 액틴만 있는 부분은 I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I대하고 H대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또 주의해야 될 게, 기억은 마이오신만 있는 H대 전체가 되는데, 니은은 I대가 여기도 있고 그 중에 절반이 있기 때문에 2분의 I대라는 거. 그리고 그림상으로 이 부분, 얘가 겹쳐있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겹쳐있는 부분은 기호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기호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겹쳐있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2분의 겹치는 부분. 그래서 근절의 길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안 겹치는 부분은 I대하고 H대하고 했는데,
얘네들은 줄어들고 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쇄되고 하나만큼 줄어드는 근절의 길이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보면 자, 니은의 길이 니은은 i대의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i대의 절반이 얼마만큼 변했어요? 0.2만큼 줄었죠. T1에서 T2로 갈 때. 그렇죠? 반대로 T1에서 T2에서 T로 갈 때는 0.2만큼 늘어난 거죠? 그러면 X의 길이를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T2에서 T1으로 갈 때는 0. 니은 i대의 길이는 그러니까 2분의 i대는 0.2만큼 늘어났으니까 T2에서 T1으로 가는 건 크게 변한 동일하게 증가하는 건데 얼마만큼? 2배만큼 0.4만큼 증가해서 2.4가 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준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른 H라든지 겹쳐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그리고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 거니까 VV마다 이번에는 기억이 겹쳐있는 부분이고 니은이 안 겹쳐있는 I대 그 중에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길이, A대의 길이, 니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얘는 I대 절반이 되는 것이고요. H대의 길이도 구해볼 수 있겠고 그게 지금 겹쳐있는 부분 기억도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정해진 값은 문제에서 표에서 주어졌어요. A대의 길이는 1.6이라고 주어졌는데 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니까 시점이 달라지던 어느 때가 되던 길이 변화 있다 없다 없으니까 A대의 길이는 1.6 마이크로미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를 통해서 니은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X 전체의 길이에서 A대가 여기니까 A대를 빼면 나머지 니은 절반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전체 3 마이크로미터에서 1.6을 빼면 1.4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3 빼기 1.6은 1.4죠? 1.4 여기와 여기가 합해서 1.4니까 니은은 0.7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길이의 변화는 0.5만큼 변하는 거예요. X의 길이는 이 i대의 2분의 i대의 2배, i대만큼 변하니까 1만큼 변하겠죠. 1만큼 줄어드는 2.0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X의 길이도 확인했고요. 0.5만큼 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또 주어진 것이 T2일 때 H대의 길이는 1.0이에요. 그러면 T1일 때 H대 길이는 마찬가지로 1만큼 줄여야 되니까 0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겹쳐있는 부분은 T2일 때 겹쳐있는 부분은 H대 요 A대에서 H대를 빼면 되는 거죠. 그것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A대에서 H대 1 빼면 나머지 1.6의 절반이니까 0.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겹쳐있는 게 자, T2에서 T1으로 갈 때는 다른 값들은 다 줄어드는 얘는 늘어나야 되니까 1만큼 늘어나는데 절반이니까 0.5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0.8이 되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겹쳐있는 기억, 여기가 기억과 동일한 거죠. 기억과 니은의 합은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 값은 달라지지 않은 거니까 얘하고 얘를 합한 값은 자, T1일 때 0.2, 0.8 합해서 1 T2일 때도 0.7, 0.3 합해서 1 이렇게 주어져서 값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계속 다루다 보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여태까지 기출문제 보면 정확하게 측정해서 나온 값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A대의 길이는 다 1.6 마이크로미터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의 길이 그 중에 절반 요만큼은 거의 대부분이 1 마이크로미터로 나왔어요. 이건 TV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인가 두 문제에서는
1마이크로미터 1.6 아닌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들을 본 친구들은 확인해 봤겠지만 그렇게 주어지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주어지는 값을 통해서 각각의 시점에서의 A대의 길이, 액틴의 길이 또는 액틴만 있는 I대의 길이, 겹쳐있는 부분 또는 H대의 길이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육 원섬유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아까 전에 그 전도에서도 마지막에 준비했던 이번 3학년 학년들이 봤던 4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 내가 이제 근육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근육 원섬유의 만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기억, 니은, 디귿, V가 나왔네요. 살펴보면 기억은 액틴만 있네. I대가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2분의 I대가 되겠고, 니은은 겹쳐있는 부분 역시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디귿은 마이오시만 있는 H대 자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A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H대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H대의 길이는 그림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값이 T1, T2일 때 X의 길이가 A와 B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값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X의 길이가 둘 중에 하나는 준 게 아니라 둘 다 미지수로 줬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 A와 B는 2.4 아니면 2.8. 하나가 2.4라면 하나는 2.8.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거나 차이는 0.4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0.4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니은 값과 기억 값을 구해볼 거예요. 구해볼 건데 왜 기억 니은 순을 쓰지 않고 그냥 니은 디귿으로 니은 기억을 썼냐? 디귿 옆에 니은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들 원래 기억부터 나왔다면 기억 니은 디귿 했을 텐데 디귿부터 나왔으니까 디귿 니은 기억으로 했고요. 기억을 앞에 놔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T1일 때 니은과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같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확인해보면 우리 A대의 길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시점에 따라서 변화가 없으니까 1.6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H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A대의 길이가 1.6 알고 H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니은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니은은 어떻게 돼요? 1.6에서 H대 빼면 1.2가 되는데 절반이니까 0.6이 되겠죠. 1.6 마이너스 0.4 1.2의 절반 0.6이 되어지면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것은 H대 길이가 T1일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어떻게 길이가 길어졌는지 줄어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길이가 얼마만큼 변했다? 0.4만큼 변했다. 근데 니은은 그의 절반인 거니까 0.2만큼 변하겠죠. 지금 근절의 길이가 X의 길이가 0.4만큼 변했으니까 그의 절반, 겹친 부분의 절반은 0.2만큼 변하는데 이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둘 다 해봐야 됩니다. 먼저 0.2만큼 커졌다면 0.8이 되겠죠? T2에서 T1으로 갈 때 니은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0.8로 길어졌을 것이고요. 그러면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T2일 때 기억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0.8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때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X의 길이는 어떻게? 이 A대에서 양쪽의 기억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기억만큼 더해주면 되죠. 1.6의 이 기억. 0.8에 2배니까 1.6. 합하면 3.2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T1의, 그러니까 T2의 니은 값은 구했어요. 정확하게 구했고, 얘가 만약에 T1의
니은 값이 0.2만큼 변해야 되는데 늘어났다면 0.8이 되고 그것이 기억도 똑같아야 되니까 0.8이 되어지고 하게 되면 T2에서의 B의 길이는 3.2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2.8, 2.4, 2.8 중에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얘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 T1일 때 니은의 값은 0.8이 아니라 늘어나면 안 되고 줄어들겠죠? 0.4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억값도 0.4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얘 두 배만큼 0.8만큼 더해주면 얘가 1.6에 0.8 더하면 산수가 안 돼요. 산수. 2.4가 되어지고 B가 2.4가 되어지면 A가 2.8이 되어지고 0.4만큼 변하고 T2보다 T1이 0.4만큼 길어졌으니까 겹쳐있는 니은은 반대로 0.2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마찬가지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기억 마찬가지로 늘어나야 되는데 절반 0.2만큼만 늘어나니까 0.6이 되는 것이고요. H대는 0.4만큼 늘어나니까 0.8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모든 길이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보기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준비한 두 가지 유형의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다뤘던 내용들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물론 이것보다도 좀 쉽게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잘 대비하고 중간고사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설명으로 이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만약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보라고 컨텐츠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컨텐츠를 올려서 이걸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면 나중에 봐야지 하고 안 봐서 오히려 학습하는데 방해가 돼서 차라리 그냥 실시간에 하면 집중할 수 있어서 실시간 수업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황을 봐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중간고사도 잘 대비하고 그리고 시험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 시간 보내면서 공부하는데 성과도 좋게 얻었으면 좋겠죠.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는 그것을 따르는 법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